N번방을 처음 만든 이른바 갓갓 문형욱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에게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N번방 사건 주범들에게 줄줄이 중형이 구형되면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소위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네요. 네,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었고요. 예. 무기징역, 법정형이 정하는 최고형입니다. 사형은 없습니다. 예.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또 보호 관찰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 아하. 취업 제한 명령까지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본 것 같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네. 피해자가 아주 다수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영상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아하, 지속적으로 그러게요.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처벌이 엄해야 되고 그래서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다음 달 19일 날 11월 19일 날 선고가 됩니다. 네. 선고 형량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문형욱에게 적용된 혐의는 12개입니다. 김준일 기자, 예. 이 12개 혐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직접 촬영을 하게 해가지고 이를 전송받아서 소지한 그런 네. 혐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을 협박을 했습니다. 아. 이거를 배포하겠다라고 해서 예. 협박을 한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몸에 특정 글씨를 새겨라 이렇게 네. 또 지시를 하고 아하. 협박한 혐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착취물 성착취 동영상을 3,762개를 그 텔레그램에 올려서 뭐 방이라고 부르죠. 예, 네. 그 방들에 올려가지고 유포한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문형욱에 대해서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박준 변호사 어떻습니까? 법조인으로서 그동안 우리 법조계의 어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좀 온정적이고 미약한 그렇죠. 이런 태도에 비춰봤을 때 무기징역 구형 예상을 좀 하셨나요? 그래도 좀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이라면 무기징역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뭐 징역, 몇 년 징역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아동 음란물 제작 반포죄거든요. 네. 무기징역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양형 기준을 설정하면서 뭐 양형위원회라든지 특히 대검찰청에서 이런 어떤 아동 음란물을 제작 반포했을 때 최소 15년 그리고 가중되면 무기징역까지 이 양형 기준을 설정해놨습니다. 예. 이거에 기반을 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이게 첫 사례이기도 하고 예.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고할 때는 약간은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그렇지만 중형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혹시 어느 정도의 중형이 예상됩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20에서 30년 사이 정도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5월에 구속됐고 바로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그때 모습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문영호 씨 왜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그때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어린이 학생들한테만 그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얼굴 공개됐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범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주빈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피해 여성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적용된 12개 혐의만 봐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이렇게 피해자에게 끼쳐진 악행 또 악한 효과를 생각하면 정말 전율이 날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문제는 문형욱의 태도는 대단히 담담합니다. 담담하게 묻는 말에 다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밝힌 왜 그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성관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사실은 잘못된 성관념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의 범행이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단 말이죠. 자신의 범죄를 왠지 객관적으로 네. 제3자의 시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잘못된 성관념을 갖고 있다. 이것도 사실 좀 제대로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 얘기하듯이 남 하잖아요.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지금 예. 보면. 김준일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종의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네. 사이코패스 성향, 뭐 그거는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지만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은가 지금 저도 추정을 하는 게 예. 매우 뭐 담담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전혀 뭐 얼굴 빛의 변화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 뭐 잘못된 성관념은 성관념대로 또 문제고 그것도 그 지금 뭐 좀 심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뭐 잘못된 성관념이나 성적인 뭐 어떤 충동이나 욕구로 이 범죄를 치부하기가 좀 저는 거리껴지는 게 뭐냐면 이 범행의 방식은요. 예를 들자면 도박에 좀 비유를 하자면 도박 중독이 걸렸거나 도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스트레스 해소 효과에 상당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도박에 대한 그런 그 어떤 흥분이나 쾌감이나 여기에 의존하거나 중독되지 않고 도박꾼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입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김준일 기자. 예. 이 그 문형욱의 범행을 보면 대단히 그렇게 치밀하게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고요.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행동을 요구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그런데 경제적 수익은 거의 남기지 않았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조주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제 네. 첫 번째 첫 방을 만들어서는 그때 문화상품권을 1만 원짜리를 90명여 명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 예. 이후부터는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즐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자신이 지배자가 돼서 뭔가 꼭두가시처럼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지금 뭐 아하. 성적 취향도 취향이지만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저도 동의가 되는데 뭔가 지배 통제하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다음에 경제적 수익 부분은 아마도 이번에 실험을 통해서 성공 여부를 가늠해보고 나중에 좀 더 큰 경제적 수익을 노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되고 있는데요. 박준 변호사. 네. 지난달에는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에게도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면서요? 네, 안승진 같은 경우는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서 3명 정도를 협박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네. 그리고 지시를 받고 또 아동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네. 9,200여 개를 지금 소지하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안승진 같은 경우도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또 그 가족한테 상당한 고통을 줬기 때문에 예. 아마 거의 최고의 형인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 문형욱 또 안승진 이들에게 예전과는 다른 상당히 높은 형량이 구형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구형량 그리고 선고 형량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추세가 조주빈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조주빈은 뭐 구형은 뭐 무기징역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왜냐하면 제일 주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선고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부분인데 아마 조주빈 같은 경우는 문형욱이나 그 딴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중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뭐 정확하게 무기징역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주빈의 죄질은 더 좀 악질적이잖아요. 상당히 나쁘죠. 예. 그 강훈으로부터 네. 옛 선생님에 대한 청부 살인까지 돈을 받고 실행까지는 안 갔지만 여러 가지 범행을 본다면 오히려 문형욱보다 더 죄질은 나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최근 박사방에 돈을 내지 않고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무료 회원 28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김준일 기자, 예. 이거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저는 경찰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 전혀 협조를 안 했어요. 원래 거기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의 그러니까요.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12월에 조주빈이 네. 특정 그 피해자 이름을 실시간 검색어에 띄우게 해라라고 하고 방에다가 지시를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원들이 무료방 회원들이 그걸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포털에서 그 시간에 그 이름을 친 사람들의 명단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예. 280명을 특정해가지고 지금 잡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가 증거를 남겼네요. 예. 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당들에 대해 계속해서 중형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들의 죄질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려주기 바랍니다.